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것저것 얘기할 때 딱딱 끊는 거 보고 사람들이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강연 재판관의 성향을 보면 좌우의 얘기, 양쪽의 얘기를 다 충분히 끝까지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분인데 이번에는 무척 과단성 있게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그 느닷없이 처음부터도 아니고 중간에 49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준비 절차라는 게 있죠. 예. 일반 법원 같으면은 준비 절차에서 했던 주장, 예. 그다음 준비 절차에서 신청했던 증인, 예. 이걸로 끝난다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판사들이 변호사들한테 앞으로 변론기일 들어가서 새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주장을 출고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준비 절차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준비 절차를 왜 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법정에서는 이제 증인신문하고 서로 구술 변론하고 이게 법정의 의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런 쟁점을 정리한다거나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그거는 왜 그 증인이 필요하고 재판관이 볼 때는 나는 왜 필요 없다 이런 공방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기일은 이렇게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개 아마 했지만은 예. 비공개로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쫙 다 나옵니다. 이 증인은 왜 정말 필요하고 꼭 물어줘야 되는가? 그러면 판사가 듣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 증인 채택하는 거고 그건 뭐 필요 없습니다.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증인 기각. 예. 해서 이 준비 절차에서 모든 이게 설계도입니다. 준비기일이라는 게 재판의 설계도.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재판부 판사가 네. 검사 변호사 일반 법정에서 그렇죠. 검사 변호사를 불러서 속닥속닥 하면서 이거 뭐 필요하냐. 속닥속닥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요. 안 들리게 비공개. 그렇지. 비공개로 네. 그래야죠. 비공개로 할 때 그럼 큰 소리 합니까? 속닥속닥. 속닥속닥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음모론에 좀 충실한 우리 정 의원님이시죠. 평상시에 음모론으로 좀 당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공개로 조정을 그렇죠. 하면서 누를 거 뺄 거 조정을 하는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강일원 재판관도 저도 같이 근무를 했지만 진짜 합리적이고 재판의 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재판 정말 잘합니다. 그런 분이 자기가 볼 때 이거 국민의 여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특검이라든가 검찰의 조사한 거 이런 걸 보면은 굳이 법정에서 이렇게 사실 증인 나오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잘 아시죠? 예, 거짓말 많이 하니까 우리 그래서 심지어 법정을 거짓말 경연장이라고도 표마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증인들의 진술과 재판한다는 거 있죠. 거기에 의존해 재판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준비기를 마치고 현재 진짜 변론기일 갔으면 사실은 증인을 내면? 증인 지금 39명 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준비기일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결국 재판 끌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했다면 준비기일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럼 그때 기일 다 기각되고 채택되거나 그럼 지금 재판이 잘 나오고 있을 건데 갑자기 잘 나가던 지하철이 덜커덕하면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겁니다. 그 역과 역 사이에서 지금.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 시작이라는 역에서 시청역에서 출발했는데 이 가다가 다음 종강역까지 쫙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냥 기차에 고장이 났다든가 지금 덜커덕한 상태죠. 아니면 누가 그렇지. 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 비상 스위치를 갑자기 땡겨버린 거죠. 그래서 탄핵 열차가 지금 덜커덩했죠. 그걸 빨리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거는 재판관들의 몫이죠. 그런데 6명만 채택을 하고 33명을 기각한 게 아니라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또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거요. 한 명 기각된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39명 중에 한 명은 기각됐고.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김장수 주중 대사는 기각했습니다. 당시 안보실장. 그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아마 잘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그러면 6명 채택했죠. 그러면 32명이 남았네요. 32명이 남은 것은 내일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있죠. 증인을 내일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할 때는 써내라 그럽니다. 왜 이 사람이 필요한지. 그러면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내일 오전에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이 32명이 과연 오늘 채택된 6명은 아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정말 탄핵이 필요한데
나머지 32명은 예. 이거 진짜 말한 대로 무더기 재판 끌기 전략을 신청한 거 아니냐. 그런 의도와 이거 신청서를 자세히 보면 왜 이 사람이 이 지금 탄핵 심리에 필요한가를 갖다가 재판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재판 많이 해보고 당해도 보고 해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각하기는 조금 이 대리인단이 그래도 대통령이 대리인단인데 예. 여기서 39명 중에 그래서 저희들도 있죠. 재판할 때 재판부가 딱 보고 좀 깐깐하잖아요. 예. 증인 채택이 깐깐하잖아요. 그러면 한 두 사람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그럼 두 사람 신청하면 기각을 해버립니다. 한 사람 기각하고 한 사람은 그래서 한 39명쯤 하면요. 아무리 재판부가 깐깐해도 있죠. 예. 그 앞으로 2명 남았잖아요. 32명 어떻게 다 기각합니까? 그거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인데 재판관들도 마음에 어떤 그게 있어요. 뻔히 지연 전술인지 알지만은 이 32명이나 이걸 32명 내일 다 기각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전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32명을 일단 연기한 것도 우리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리한다라고 하는 대외적 이미지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또 32명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죠. 예,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한 서너 명은 필요하고 나머지 29명은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몇 대 몇으로 나올지.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일부는 또 네. 기각할. 예, 취하하시죠, 뭐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이번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략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 구타 유발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타 유발형이다? 예, 그렇죠. 자꾸 이렇게 매를 버는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더욱더 내심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증인들이 대거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회 쪽에서 여러 청구한 증인들, 특히 청와대 핵심 이번 그 사안과 관련해서 규명해 줄 이재만 전 비서관이라든가 안봉근이라든가 아무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 그렇게 증인들이 쭉 안 나오니까 막 체포까지 하려다가 도저히 이게 경찰도 못 찾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증인 채택한 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증거 채택주의로 바꿨잖아요. 증거 채택주의로 바꾸니까 저쪽 청와대 대리인단이 환영을 했어요. 그렇지, 증거로 가자. 그런데 갑자기 또 대거 증인 신청을 하니까 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도대체 중심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현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좌로 얻어맞고 우로 얻어맞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인간인데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예. 그야말로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품격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런데 이 교수님, 제가 가치 중립적으로 반대 논리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쨌든 재판은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탄핵 소추안 측이 있고 청구인 측이 있고 피청구인 측이 있는데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자 이게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보니까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나오는 숫자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을 좀 더 끌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탄핵 촛불은 좀 줄어들고 있고 추우면 안 나오고 근데 거긴 추워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끄는 게 우리에게 전략상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나도 이 기회에 보수 진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수 동객이 한번 내볼까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말 다 맞는 얘기고 그런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 다 알죠. 예. 그리고 이번 어찌됐건 헌재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 한 분은 또 계속 그렇게 맞불 집회에 또 참석하시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막 끌고 가고 있는. 그거는요. 그런 분이 변호인 하는 게 부적절한 거지. 어찌됐건. 네.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요, 틀려요. 틀리죠. 진보 농객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구타 유발입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더라도 이게 수위는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식선. 그리고 어찌됐건 이게 법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짓말의 경연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가보면 우리가 다 느끼지만 엄숙하게 진행이 되고 또 나름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리고 헌재인데 또 그렇죠. 그런데
이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그 일련의 행동들은 보게 되면 아마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이런 건 좀 굉장히 좀 의외다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예. 변호사님, 근데 이제 어제 한 방송에서 39명 대리인이 아니 증인 39명 대리 39명의 증인이 증인인데 대리인이죠. 이제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취재한 분들 겸사겸사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대리인단 내부에서. 예, 그런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 뜻이 잘 이제 겉으로는 연기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우리 뜻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증인 부분에 대해서도 맨날 이렇게 질타만 받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심리를 진행을 하겠냐. 이런 뭐 저는 다 사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살짝 흘러나왔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뭐 사퇴하는 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니죠. 예. 왜냐하면 뭐 대통령의 그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임의 대리인이거든요. 너무 어렵나요?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 임의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인은 그냥 자기 자유롭게 사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자기 변론하면 돼요. 예. 당사자 본인이.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지금 10명이죠, 대리인단이.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다 사퇴를 하고. 근데 그럼 피청구인 즉 대통령이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겠다. 대리인을 다시 선임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재판할 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판사가 진짜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예. 진짜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전부 다 그냥 안 받아주고 증인 신청해도 안 받아주고, 네? 그다음 약간의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그러면 진짜 변론하기 싫거든요. 예. 그리고 또 가끔 법원에 인사처리 몇 월 달인지 아시죠? 2월 달이죠. 2월달. 예. 예? 2월이죠. 그러면 2월 달 딱 되면 그 사람이 언제 이 법원에 부임했냐를 딱 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부임했다. 예. 이러면 판사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곧 바뀌니까 시간을 끌죠. 그때는 뭐 사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나와버려요. 사퇴해버려요. 그럼 3월달 가면 새로운 판사.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또 그리고 있죠. 판사들이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대리인이 무더기로 사퇴할 때, 뭐 여기는 무더기지만 뭐 변호인 한 사람 두 사람이 사퇴할 때 상당히 어떤 불만을 표시하면서 어떤 사람은 써내기도 해요. 당신 재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도저히 못 받겠다. 써내면 이게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본인이 나와가지고 변론한다 하지만 그게 뭐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에 사퇴했다 예컨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구정도 끼었고 끝나고 나서 다시 변호인 선임하겠다. 대리인이죠, 대리인. 탄핵 재판은 변호인이라 그러고 대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재판입니까? 일반 재판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겠다 그러면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변론할 기회는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그다음 어떤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에서는 그건 당연한 건데 대통령이 변호인 새로 선임하겠다, 변호사. 그럼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 2, 3주 금방 가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대리인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그건 너무나 수법이 너무나 빤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거는 기회를 끌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타 유발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주장 계속 밀고 가세요.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39명의 증인을 느닷없이 게다가 그 증인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전혀 그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그 게이트하고 관련이 없는 지금 현직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을 2명 썩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증인 채택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이게 결국 지연 전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나름의 합리성은 있어요. 뭐 본인들 어찌됐든 이해관계 맞으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러면 이 대리인단이 일시에 다 사퇴하는 상황도 이건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증인 채택 결정 여부 내일 결정하지 않습니까? 한 2명 받아주고 30명 기각하면 사퇴할 것 같은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제 견해를 바꾸겠습니다. 증인이 필요하고 재판관이 볼 때는 나는 왜 필요 없다 이런 공방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기일은 이렇게 비공개로 하지 않아요. 이번에 공개 아마 했지만은 비공개로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쫙 다 나옵니다.
이 증인은 왜 정말 필요하고 꼭 물어줘야 되는가? 그러면 판사가 듣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 증인 채택하는 거고, 그거 뭐 필요 없습니다.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증인 기각. 해서 이 준비 절차에서 모든 이게 설계도입니다. 준비기일이라는 게 재판의 설계도.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재판부 판사가 검사 변호사 일반 법정에서 그렇죠. 검사 변호사를 불러서 속닥속닥 하면서 이거 뭐 필요하냐. 속닥속닥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요. 안 들리게 비공개. 그렇지. 비공개로 그래야죠. 비공개로 할 때 그럼 큰 소리 합니까? 속닥속닥. 속닥속닥은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음모론에 좀 충실한 우리 정 의원님이시죠. 평상시에 음모론으로 좀 당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공개로 조정을 그렇죠. 하면서 넣을 것 뺄 그러니까 거 조정을 하는 심리를 과정.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강일원 재판관도 저도 같이 근무를 했지만 진짜 합리적이고 재판의 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재판 정말 잘합니다. 그런 분이 자기가 볼 때 이거 국민의 여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특검이라든가 검찰에 조사한 거 이런 걸 보면은 굳이 법정에서 이렇게 사실 증인 나오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잘 아시죠? 거짓말 많이 하니까 우리 그래서 심지어 법정을 거짓말 경연장이라고도 표마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증인들의 진술과 재판한다는 거 있죠. 거기에 의존해 재판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준비기를 마치고 현재 진짜 변론기를 갔으면 사실은 증인을 내면? 증인 지금 39명 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준비기일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결국 재판 끌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했다면 준비기일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럼 그때 기일 다 기각되고 뭐 채택되거나 그럼 지금 재판이 잘 나오고 있을 건데 갑자기 잘 나가던 지하철이 덜커덕 하면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겁니다. 그 역과 역 사이에서 지금.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필요한지. 그러면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내일 오전에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이 32명이 과연 오늘 채택된 6명은 아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정말 탄핵이 필요한데 나머지 32명은 이거 진짜 말한 대로 무더기 재판 끌기 전략을 신청한 거 아니냐. 그런 의도와 이거 신청서를 자세히 보면 왜 이 사람이 이 지금 탄핵 심리에 필요한가를 갖다가 재판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재판 많이 해보고 당해도 보고 해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각하기는 조금 이 대리인단이 그래도 대통령이 대리인단인데 여기서 39명 중에 그래서 저희들도 있죠. 재판할 때 재판부가 딱 보고 좀 깐깐하잖아요. 증인 채택이 깐깐하잖아요. 그러면 한 두 사람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그럼 두 사람 신청하면 기각을 해버립니다. 한 사람 기각하고 한 사람은 그래서 한 39명쯤 하면요. 아무리 재판부가 깐깐해도 있죠. 그 30 앞으로 2명 남았잖아요. 32명 어떻게 다 기각? 재판이 시작이라는 역에서 시청역에서 출발했는데 이 가다가 다음 종강역까지 쫙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냥 뭐 기차에 뭐 고장이 났다든가 지금 덜커덕한 상태죠. 아니면 누가 그렇지. 그게 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 비상 스위치를 갑자기 땡겨버린 거죠. 그래서 탄핵 열차가 지금 덜커덩하고 덜커덩했죠. 그걸 빨리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거는 재판관들의 몫이죠. 그런데 6명만 채택을 하고 33명을 기각한 게 아니라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또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거요. 한 명 기각된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39명 중에 한 명은 기각됐고.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김장수 주중 대사는 기각했습니다. 당시 안보실장. 그분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아마 잘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그러면 6명 채택했죠. 그러면 32명이 남았네요. 32명이 남은 것은 내일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있죠. 증인을 내일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할 때는 써내라 그럽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것저것 얘기할 때 딱딱 끊는 거 보고 사람들이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강일원 재판관의 성향을 보면 좌우의 얘기, 양쪽의 얘기를 다 충분히 끝까지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분인데 이번에는 무척 과단성 있게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처음부터도 아니고 중간에 39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준비 절차라는 게 있죠. 일반 법원 같으면은 준비 절차에서
그 했던 주장, 예. 그다음 준비 절차에서 신청했던 증인, 예. 이걸로 끝난다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판사들이 변호사들한테 앞으로 변론기일 들어가서 새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주장을 출고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준비 절차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준비 절차를 왜 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법정에서는 이제 증인 신문하고 서로 구술 변론하고 이게 법정의 의의고 그 자리에서 어떤 뭐 이런 쟁점을 정리한다거나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그거는 왜